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5일부터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0%고요. 여기에 더해서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2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25% 세금이 이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상호 관세는 9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그 발언부터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alculate the combined rate of all their tariffs, non-monetary barriers, and other forms of cheating.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94% of the cars in Japan are made in Japan. But we have to take care of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our people first, and I'm sorry to say that. Thanks, Ed. So,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as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les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네,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 모셨거든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불안함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상호관세 부과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예. 트럼프가 그동안 상호관세 했는데 결과를 오픈해 보니까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10% 매기고 그게 국가별로 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가 굉장히 관대하게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한 미국으로 부과되는 관세의 절반 정도만 상호관세를 할 거기 때문에 관대하다고 말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무역대표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미 FTA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고 다만 좀 찜찜했던 부분들은 비관세 장벽, 그리고 환율 조작, 그리고 농산물 이런 쪽들을 건드려서 이쪽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즉 상품 관세 부분들은 거의 제로 관세임을 인지하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는 비관세 장벽, 그리고 환율 영향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한 관세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보편 관세는 4월 5일에 발효되고요. 그리고 국가별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관세가 발효됐는데 이 시점까지 어떤 협상 과정이 있을지, 그리고 국가별, 지역별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자막으로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일본 뭐 24% 그리고 그 유럽연합 20%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이제 경쟁하는 주요 국보다는 좀 세게 나온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보니까 좀 움츠려든 흐름들이 좀 역력해요. 네, 물론 맞습니다. 장중 저점에서는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 선물 지수가 워낙 폭락을 해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지만 코스피는 2,430, 그러니까 직전 저점 수준을 잘 지켜주고 있고 거기서 좀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다는 점들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 이내로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들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밤 개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채권물이 달러와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도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위험자산성 회피 심리는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은 1,470원 넘어서 80원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충격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분주하게 분석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뭐 반도체, 의약품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추가가 안 되긴 했습니다. 미리 이제 때렸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있고 워낙 상호 추가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라는 분석이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걸 오늘 시장에서 반영하는 듯하고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2% 약세, SK하이닉스 3% 가까운 약세, 20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일단은 약세는 좀 지속될까요? 저희는 뭐 지켜줄 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랑 닉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 됐다가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는 57,000원 선 그리고 닉스는 19만 원 선을 지키고 있다는 점들은 불행 중 다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가 이번 관세 부과에서 빠졌거든요. 물론 품목별 관세라는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좀 시장의 충격을 좀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낮고 그리고 이번 관세에서도 빠져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하반 경직성을 높여주고 낙폭을 줄이는데 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품목별 관세로 인해서 부과가 되긴 했는데 자동차 부품은 이번에도 또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충격은 좀 강했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등락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켜낸 2,430선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반전의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얼마나 반전을 보여줄지가 이번 코스피 바닥 잡기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지수나 이제 대표 업종의 그 종목들 보면은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게 좀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를 하면서 해방의 날을 맞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속속들이 보면은 그 이후에 미국 기술주들은 네. 낙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들을 시간 외 거래에서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애플, 엔비디아, 네. 테슬라, 알파벳 등이 꽁꽁 묶여있는 네. 흐름이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뭐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빅테크 종목들은 뭐 여지없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1980년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 충격은 미국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중국 나라별로 본다면은 대미국 관세가 올라간 거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관세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충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 상방 압력이 얼마나 될지를 좀 더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빅테크,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들 외에도 지금 뭐 내수주들도 좀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이유는 아마 관세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또 한 번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국가별로 대응책을 내놓을 거고 협상 과정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 의도대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가 출범 전후로 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S의 공포, 경기 침체는 지속이 되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은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 발표한 이런 이슈를 전후로 해서 또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됐던 게 지금 미국의 고간이 비고 있다. 네. 재정에 대한 빚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관세를 때려서 세수를 충족하려는 의도로 네. 풀이가 됐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편관세 10%라는 거 꺼내든 이유도 아마 재정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출범하기 직전에 발표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관세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 대중국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재정비하기 위한 그리고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 수단임을 명확히 했고요.
두 번째가 관세로 인해서 세수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가별로도 제재가 아닌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관세가 뭐 협상 수단이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수입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쇼어링 그리고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감세와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방안들을 얘기할 정도로 이 다음 스텝은 감세 플러스 구조 개혁 이런 쪽들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어떤 스텝을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번 관세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세 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감세나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좀 커지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 우려가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금리 방향성으로도 연결이 된다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이는 강력한 그런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의문은 사실상 있는 바라서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뭐 위험 자산 선호 측면과 반대로 안전 자산 대표적으로 금 네.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에 가고 있고 엔화 그리고 채권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쪽으로 네. 따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이런 등락 과정을 활용해서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더 늘려가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에 상응하는 경기 부양 정책들이 중국도 유럽도 좀 강화되고 있고요. 향후 무역 협상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강도가 이번에 굉장히 세긴 했지만 이 강도가 지속되거나 더 강해지기보다는 협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완화된 스텝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는 위험 자산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최근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한번 보시면은 네.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이 더 올라갔을 거라면 더 센 강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148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 역사적 최대입니다. 더 강해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고민하는 다만 뭐 워낙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등락이 있을 때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파고였던 관세 파고를 지금 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내일은 대내적으로 굉장히 네. 중요한 11시. 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이제 공지일인데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에 대한 공백을 과연 해결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에 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예.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어떻게든 해소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향후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탄핵 선고일 결정된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률이 한때는 30% 밑으로까지 갔던 게 그날 선고일 발표 직후 60%까지 급등을 하면서 증시도 급반등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1,470원을 살짝 깨는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림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점 아마 이번 주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호관세, 보편관세도 그렇고 이번 정치적 결과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에 많은 것들이 방향성이 결정되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상호 관세, 그리고 환율 리스크, 게다가 공매도 전면 체계까지 네. 4월 초 전반에 우리가 소화해야 할 이슈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지대를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4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관세 정책은 굉장히 셌고요. 왜냐면은 상호관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라는 점들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라서 좀 충격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430 오늘 지켜냈던 선을 지키고 2,450선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430이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작년 저점입니다. PBR 측면에서 저점이라서 2,430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2,450을 넘어 지금 2,460선까지 회복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2,500을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낙폭과대 업종들도 좋긴 하지만 잘 지켜주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인터넷, 제약 바이오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좀 시장의 흐름들을 잡아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업종 중에 여전히 못 오르고 가장 약한 업종이 2차 전지입니다. 그동안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낙폭과 대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2차 전지 흐름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러면은 괜찮은 그런 업종과 그리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관세 특집으로 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